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1-3 원소들의 주기성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율과 그리고 여러 학자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소라는 걸 배웁니다. 원소라고 하는 것은 총 118 종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데 요놈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씩 끊어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개씩 끊어서도 놓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유심히 살펴본 결과 얘네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놈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알아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배치할까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제 원소 주기율 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이제 주기율이라고 하는 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주기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요 계속 이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놈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주기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원소들의 주기율, 그리고 원소들은 주기성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얘네 원소들을 갖다가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이제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람은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베라이너는요, 새쌍 원소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돼요. 새쌍 원소설이 뭐냐면요, 원소들이 이제 한 3개 정도씩 묶어서 나열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칼슘, 스트론튬, 그리고 바륨, 이렇게 예를 들어 있다면요, 칼슘하고 바륨하고 그 원자들의 양,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자량을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은 스트론튬의 원자량이 나옵니다.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네 둘 질량을 더한 거를 반띵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좀 묶어서 배열을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게 있는데, 염소하고 아이오딘의 그 원자량들의 합을 반띵하면은 얘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씩 좀 묶여지는 그런 특징들을 이 데베라이너가 발견을 하고 새쌍씩 묶어서 나열을 했다라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이제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은 원소들을 나열을 하다 보니까 8개마다 뭔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놈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렌즈는 옥타브설, 요렇게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얘는 원소 배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옥타브 하면 이제 음악 시간이 떠오르시죠, 그쵸? 도레미파솔라시도 됩니다, 그쵸? 예, 몇 개? 8개 해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8개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8개마다 뭔가 비슷한 놈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아내고, 요거를 이제 옥타브설 요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렌즈의 옥타브설 요것도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학자들의 얘기는 약간 좀 이제 지금은 쓰지 않아요. 지금은 쓰지 않지만 뭐 요런 것들이 있었다, 요런 식으로 주장한 학자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멘델레예프부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 분은 굉장히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멘델레예프 같은 사람은 이제 63종의 그 당시에 이제 발견되어 있던 63종의 원소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다는 사실을 알아나게 돼요.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놈들이 띡띡띡띡 나타난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멘델레예프 하면은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쭉 만들어서 나열을 합니다. 원자량 순으로 쭉쭉쭉쭉 나열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63종밖에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118종류지만. 그래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원자량이 이제 빵꾸가 뚫리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하다가 갑자기 뭐 이제 1, 2, 3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7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1, 2, 3까지만 했으니까 뭐 4, 5, 6
이건 이제 아직 뭔가 좀 빈틈이 생기잖아요. 갭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후대에 발견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까지 합니다. 쭉 나열하다가 뭔가 좀 갭이 좀 뜨면은 여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무언 다른 원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발견이 돼요. 멘델레예프가 예언을 했던 그 성질에 비슷한 원소가 발견이 됩니다.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멘델레예프가 굉장히 좀 유명해지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제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델레예프의 이제 주기율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굉장히 정확하지만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습니다. 쭈루루룩 나열을 하다가 약간 원자량 순하고 좀 어긋나게 해서 성질이 비슷하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의 이제 문제는 있었는데, 이제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이 모즐리가 양성자 수를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명명을 합니다.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되고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주기율의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즐리가 이제 원자 번호로 나열을 한 이러한 주기율표가 현대의 주기율표하고 가장 이제 매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업그레이드 한 거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다고 하는데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어떤 질량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 얘네들을 합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즐리는 이제 중성자 빼고 양성자만 따지고서는 이제 나열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최초의 주기율표, 요거는 좀 업그레이드 돼 갖고 현대의 주기율표 모양처럼 나온 거 해서 얘네 둘이 좀 중요하니까요. 얘네 둘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데베라이노나 류렌즈는 옛날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20번까지는 이제 주기율표 상으로 이제 좀 암기가 이미 좀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암기 못하신 분들은 그 주기율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외웠는데요. 그것부터 일단은 완벽하게 좀 암기를 좀 해주시고 이쪽을 학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주기율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